서울 마포구 상암동 26층 꼭대기입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회의실에서 한도윤은 서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12명의 임원진이 앉아 있습니다. 3분기 수익률은 목표치를 2.3%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갑니다. 효율을 높이려면 감정적 판단을 배제해야 합니다. 데이터만이 정확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그런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갑니다. 도윤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빛나지만 차갑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재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스마트시티 개발회사 네오어반의 대표입니다. 34살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일찍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 후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도윤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 말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겨울밤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에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전 괜찮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도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잠든 듯이 가셨습니다. 도윤은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 뒤로 도윤은 혼자가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창업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감정보다 논리를, 관계보다 성과를 선택했습니다. 밤 11시 도윤은 자택으로 돌아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펜트하우스입니다.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조명이 켜지고 실내 온도가 조정됩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태블릿을 켭니다.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내일의 스케줄을 점검합니다. 그러다 화면 한쪽에 알림이 뜹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 경고 미확인 출고 3건. 도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는 알림을 클릭합니다. 세부 내역이 펼쳐집니다. 11월 3일 통조림 2개, 에너지바 3개. 11월 10일 소독약 1병, 일회용 밴드 1박스. 11월 17일 냉동식품 4팩, 비타민 1통. 모두 소량입니다. 금액으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윤은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는 출입 기록을 확인합니다. 최근 3주간 자택에 출입한 사람은 3명입니다. 자신, 비서 1명, 그리고 가사도우미 박말순입니다. 비서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기록을 대조하니 물품이 사라진 날짜와 박말순의 근무 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윤은 화면을 끕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이상한 기분입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낯선 의문이 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박말순. 그녀는 12년 전부터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주 3회 청소와 식사 준비를 맡았습니다. 말이 적고 일은 정확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이도 사는 곳도 가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습니다. 문득 외할머니의 손이 떠오릅니다. 주름진 손등, 따뜻한 체온.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인정은 판단을 흐린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무시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침실로 향하지만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결심합니다. 박말순을 직접 만나 물어보겠다고. 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 아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윤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회사에서 일정을 조정합니다.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운전기사도 보냅니다. 오늘은 직접 운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비서가 묻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서도 더 묻지 않습니다. 오후 6시 도윤은 자택 근처에 차를 세웁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현관을 지켜봅니다. 오후 6시 30분 박말순이 나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천가방을 들었습니다. 걸음은 천천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도윤은 차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녀가 탄 버스를 따라갑니다. 버스는 강남 방향이 아닌 구로구 쪽으로 향합니다. 서울의 풍경이 바뀝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납니다. 간판은 낡았고 골목은 좁습니다. 도윤은 이쪽 지역에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말순은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말순은 오래된 건물 앞에 멈춥니다. 2층짜리 건물입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졌고 간판은 빛바랬습니다. 구로 아동 돌봄센터. 도윤은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깁니다. 말순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다 건물 옆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입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아이들이 10명쯤 앉아 있습니다. 나이는 5살부터 10살 정도로 보입니다. 책상은 낡았고 의자는 삐걱거립니다. 말순이 청가방을 엽니다. 안에서 플라스틱 용기들이 나옵니다. 그녀는 용기를 하나씩 꺼내 탁자에 놓습니다. 밥, 반찬, 국, 과일. 아이들이 조용히 줄을 섭니다. 말순 선생님, 오늘은 뭐예요? 한 아이가 묻습니다. 말순이 미소 짓습니다. 도윤은 처음 봅니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요. 오늘은 된장찌개야. 따뜻하게 먹어. 이거 어디서 났어요? 다른 아이가 묻습니다. 말순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좋은 사람한테서 온 거야. 아직 괜찮을 때 여기로 가져온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묻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음식을 소중히 먹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춥니다. 그 음식이 자기 집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통조림, 냉동식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 그가 신경 쓰지 않았던 어쩌면 버려졌을 것들입니다. 말순은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돕니다. 수저를 나눠주고 물을 따라주고 작은 아이의 밥을 떠먹여줍니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합니다.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것처럼요. 도윤은 창가에 선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배신감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무언가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 생각이 그를 아프게 만듭니다. 12년을 함께 지냈지만 말수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가져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말하는 대신 숨기는 쪽을요. 도윤은 뒤로 물러섭니다. 건물에서 멀어집니다. 골목을 걷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에게 고용주, 상사, 급여를 주는 사람.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 오릅니다. 시동을 걸지만 출발하지 않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는 효율과 통제 속에 살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관계를 단순화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지를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 남아 시스템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고 기록, 폐기 일정, 유통기한 목록.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그러다 발견합니다. 사라진 물품들은 대부분 폐기 예정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거나 포장이 약간 손상된 것들입니다. 시스템상으로는 폐기 대기 상태였지만 실제로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말수는 훔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버려질 것들을 구한 것입니다. 도윤은 화면을 끕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쉽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그는 말순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며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을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결심합니다. 그녀를 찾아가야 한다고. 이번엔 숨어서가 아니라 정면으로요. 그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을 입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도윤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도윤은 구로구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섭니다. 5층짜리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외벽은 누렇게 바랬고 계단은 금이 가 있습니다. 그는 주소를 확인합니다. 인사 기록에 적힌 말순의 집입니다. 203호, 2층 끝 집입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복도는 좁고 어둡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립니다. 도윤은 203호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춥니다. 뭐라고 말하지? 준비한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다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말순이 아닙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아이는 도윤을 올려다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묻습니다. 누구세요? 박말순 씨 계십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지금 안 계세요. 센터 갔어요. 도윤은 난처해집니다. 아이는 문을 더 열며 말합니다. 들어오실래요? 할머니 곧 올 거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집은 좁습니다. 방 2개, 작은 거실, 부엌. 하지만 깨끗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도윤은 거실을 둘러봅니다.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입니다. 젊은 시절의 말순, 한 여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도윤은 걸음을 멈춥니다. 한 액자 앞에 섭니다. 사진 속에 어린 자신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옆에는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그거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사진이에요. 아이가 다가옵니다. 도윤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아저씨 돌봤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셨습니까? 예전엔 울보였대요. 근데 울지 않으려고 많이 참았대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아이는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잔을 가져옵니다. 드세요. 냉장고 고장나서 미지근해요. 고맙습니다. 도윤은 물을 받아듭니다. 아이는 그 옆에 앉습니다. 아저씨가 도윤 아저씨죠? 할머니가 사진 보여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넌? 전 박하준이에요. 할머니 손자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준은 밝은 얼굴로 말합니다. 할머니가 아저씨네 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이래요. 도윤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좋은 사람.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벽을 봅니다. 다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액자 안에는 낡은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증 1988년 발급 박말순.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 앞으로 갑니다. 자세히 봅니다. 분명 간호사 자격증입니다. 할머니 옛날엔 간호사였어요. 하준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도윤은 묻다가 멈춥니다. 하준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누가 흑인 간호사한테 애를 맡기냐고 했대요. 그래서 그만뒀대요. 도윤은 숨을 참습니다. 하준은 계속 말합니다. 그 뒤로 병원에서 자원봉사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줬대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고마워하는 침묵보다 무서운 건 없다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액자를 바라볼 뿐입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말순이 들어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고 멈춥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말순은 놀라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묻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도윤은 입을 엽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말순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갑니다. 하준아, 할머니 저녁 준비할게. 아저씨한테 차라도 대접해드려. 네, 할머니. 하준은 부엌으로 따라갑니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그는 다시 벽의 사진들을 봅니다. 말순의 젊은 시절, 딸로 보이는 여자, 하준의 어린 시절, 그리고 자신의 모습. 그는 깨닫습니다. 말순은 평생 누군가를 돌봤습니다. 환자를, 아이를, 그리고 자신을.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말순과 하준이 무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그쪽으로 갑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끝나요. 도윤은 부엌 입구에 섭니다. 말순은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하준은 그녀를 돕습니다. 둘의 호흡이 맞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집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합니다. 같이 드시죠. 말순이 말합니다. 도윤은 망설입니다. 제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밥은 함께 먹는 겁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습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오랜만에 이런 식탁에 앉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조용히 따뜻하게요.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밤길 조심하시고요. 도윤은 일어섭니다.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많은 것을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도윤은 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차에 오릅니다. 그는 핸들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압니다. 단순히 돈을 주거나 사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무언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도윤은 시동을 겁니다. 천천히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작은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말순의 얼굴, 하준의 목소리, 벽에 걸린 간호사 자격증,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외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언제부터 감정을 잃어버렸을까요? 도윤은 결심합니다. 내일 다시 가겠다고. 이번에는 대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납니다. 회사에 연락합니다. 오늘 오전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사회 보고가 있는데요. 최 대표님께 대신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로구로 향합니다. 아동 돌봄센터 앞에 도착합니다. 오전 10시 아이들이 몇 명 보입니다. 말수는 안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도윤은 문을 두드립니다. 말순이 고개를 듭니다. 그를 보고 잠시 멈춥니다. 사장님, 방해되지 않으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말수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잠깐만 다녀올게. 책 읽고 있어. 둘은 센터 밖으로 나옵니다. 작은 벤치에 앉습니다. 도윤은 먼저 입을 엽니다. 제가 시스템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가져갔습니다. 아닙니다.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어차피 버려질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말수는 그를 봅니다. 사라진 줄 아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말수는 놀라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묻습니다. 그날 보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말수는 한숨을 쉽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말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바쁘신 분이기도 하죠. 저 같은 사람 사정까지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말순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조심스러웠을 뿐이에요. 도윤은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요. 말수는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로 돌아갑니다. 공동대표 최지안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갔어요? 개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보고 빠지고요. 도윤 씨, 요즘 이상해요.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인데요? 도윤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스마트시티 개발이죠. 맞습니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도시를 만듭니까?
지아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만 봅니다. 수치, 효율, 수익률.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고 있습니다. 도윤 씨, 그건 감상이에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비즈니스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아는 한숨을 쉽니다. 요즘 당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만듭니다. 도시 공존 펀드 제안서. 일주일 후 도윤은 다시 말순의 집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하준입니다. 아저씨, 또 오셨어요. 하준아, 안녕. 하준은 밝게 웃습니다. 말순이 안에서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도윤은 들어가 앉습니다. 하준이 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엔 차갑습니다. 냉장고 고쳤어요? 네. 아저씨가 고쳐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전 수리기사를 보냈습니다. 말수는 사양했지만 도윤은 고집했습니다. 사장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도윤은 말순을 똑바로 봅니다. 12년 동안 선생님은 제 집을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고 싶습니다. 말수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도윤은 하준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줍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저녁을 먹으며 도윤은 말합니다. 하준아, 꿈이 뭐니? 의사요. 할머니처럼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요. 도윤은 미소 짓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꼭 이루길 바란다. 아저씨는요? 도윤은 잠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막 찾기 시작했어. 며칠 후 하준이 쓰러집니다. 천식 발작입니다. 말순이 급히 전화합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하준이가 제가 갑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도윤은 즉시 차를 몰고 갑니다. 집에 도착하니 하준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말수는 당황한 얼굴입니다. 병원 갑시다. 도윤은 하준을 안아 차에 태웁니다. 말순도 함께 탑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합니다. 응급실에서 하준은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천식이 심한 편입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말순이 손을 잡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큰 신세를. 선생님, 도윤은 말순의 손을 맞잡습니다. 이건 신세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12년 동안 받은 것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립니다. 도윤은 처음 봅니다. 말순이 우는 모습을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게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으니까요. 하준은 이틀간 입원합니다. 도윤은 매일 병문안을 옵니다. 회사 일은 뒤로 미뤄집니다. 지안이 전화합니다. 도윤 씨,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회사는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안은 한숨을 쉽니다. 당신 정말 변했어요. 네. 그게 좋은 변화이길 바랍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들어갑니다. 하준이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아저씨. 도윤도 웃습니다. 진심으로요. 석 달이 흐릅니다. 도윤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회사에 도시 공존 펀드를 만듭니다.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사회는 반대했지만 도윤은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도시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첫 지원 대상은 구로 아동 돌봄센터입니다. 시설 개보수, 도서 지원, 급식 프로그램. 도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 아이들이 그를 반깁니다. 아저씨, 안녕, 친구들.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책을 읽어주고,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말순이 도윤을 찾아옵니다. 회사로요. 비서가 놀란 얼굴로 안내합니다. 사장님, 박말순 씨가 오셨는데요. 모셔드려 주세요. 말순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어색한 얼굴입니다. 사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말순은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말순이 입을 엽니다. 제가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도윤은 놀랍니다. 왜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제가 스스로 서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도시 공존 펀드의 자문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말수는 당황합니다. 제가요? 저는 그런 일 할 줄 몰라요. 아닙니다. 선생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요. 말수는 망설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계셨으니까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도윤은 미소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후 구로구 청소년 복지 포럼이 열립니다. 말순이 연사로 초대됩니다. 말순은 긴장한 얼굴입니다. 하준이 손을 잡아줍니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도윤도 객석에 앉아 있습니다. 맨 앞자리입니다. 말순이 무대에 오릅니다. 마이크 앞에 섭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박말순입니다. 간호사였다가 가사도우미가 되었다가 이제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그냥 할머니입니다. 손자를 키우는, 아이들을 돌보는, 누군가의 밥을 차려주는 사람입니다. 말수는 잠시 멈춥니다. 저는 감동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마침내 물어봐서 여기 섰을 뿐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요.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도 빛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도윤도 박수를 칩니다. 진심을 담아서요. 행사가 끝나고 말순이 내려옵니다. 도윤이 다가갑니다. 훌륭하셨습니다. 떨렸어요. 전혀 안 보였습니다. 하준이 달려와 말순을 안습니다. 할머니 최고. 셋이 함께 웃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말순과 하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고급 식당이 아닌 작은 한식당입니다.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하준이 말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여기가 최고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하준이 도윤에게 편지 한 장을 줍니다. 이거 아저씨 드리려고 썼어요. 도윤은 편지를 받습니다. 집에 돌아가 읽습니다. 도윤 아저씨께 아저씨 덕분에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전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우리를 봐주셨어요. 저도 크면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요. 감사해요. 하준 올림. 도윤은 편지를 접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는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습니다. 가장 소중한 곳에요. 3달 후 도윤은 말순을 정식으로 외부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급여도 지급됩니다. 말수는 망설였지만 도윤은 설득합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선생님도요. 회사 로비에 새로운 현판이 걸립니다. 도시 공존 펀드 자문위원 박말순. 말순은 현판 앞에 섭니다. 긴 시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웁니다. 도윤이 옆에 섭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제 이름이 이렇게 걸린 게 처음이라서요. 도윤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서 있을 뿐입니다. 그날 하준도 회사에 옵니다. 도윤은 하준의 손을 잡고 로비를 걷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윤 씨. 안녕하세요.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립니다. 도윤은 좋습니다. 하준이 묻습니다. 아저씨, 행복해요? 도윤은 하준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셋이 함께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도윤은 생각합니다. 예전에 자신은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는 말순과 하준을 봅니다. 그들이 자신을 바꿨습니다. 아니,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보는 법을요. 석 달 후, 도윤은 외할머니 산소를 찾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는 무덤 앞에 앉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해주셨던 것들의 의미를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줘서요. 도윤은 긴 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도윤은 문자를 받습니다. 하준입니다. 아저씨, 오늘 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있어요. 올 거죠? 도윤은 웃으며 답장합니다. 당연하지. 조금 이따 갈게. 그는 차에 오릅니다.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구로구로 향합니다. 가는 길, 도윤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거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건물과 도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걷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일하는 사람. 모두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윤은 그들이 보입니다. 이제요. 센터에 도착합니다.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아저씨. 도윤은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순이 미소 지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왔습니다. 도윤은 아이들 사이에 앉습니다.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오후입니다.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곳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느냐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보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이제 그는 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